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올인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유세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유세를 했죠. 트럼프가 거기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짧게 어, 또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자리를 내줘 가지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트럼프가 당선돼야지만 미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다고. 저도 그 말에 100% 10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선거예요. 미국으로서는 사실상 이게 마지막 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펜실베이니아 버틀러 유세 지금 지난 7월 13일, 7월 13일 토마스 매튜 크룩스가 트럼프를 향해서 저격했죠. 다행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귀만 살짝 다치고 생명을 건졌습니다. 트럼프 암살 시도를 2번이나 이겨냈습니다. 트럼프가. 그리고 이번에 펜실베이니아 버틀러 유세를 보면 거의 10만 명, 10만여 명, 10만 명 이상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10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트럼프 유세 중에 이렇게 많이 몰린 적이 있었나 싶어요. 예전에 뉴저지에서 또 엄청난 인파가 몰렸는데 그때 이후 최다 인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유세를 기점으로 지금 베팅 마켓은 이제 돈을 거는 거예요. 그 마켓이 완전히 이제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상 승기를 저는 굳혔다고 봅니다. 이미 정말 장난질이 없는 한 확실시 되고 있어요. 트럼프 승리가.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이제 끝까지 카말라 그리고 민주당을 지켜주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카말라 해리스를 지켜주고 있는 마지막 보루, 민주당을 지켜주고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전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심 박사님,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예요. 미국 정치를 논평하고 계시죠. 마이클 심 박사께서 이번에 트럼프에 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한국인만 모르는 도널드 트럼프, 마이클 심 지음 이렇게 써 있죠. 강남신문사에서 이렇게 출판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마이클 신 박사께서 한국에 가 계십니다. 예, 한국에 가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마이클 신 박사 출판 기념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한인타운 아로마 센터에서 열립니다. 오는 10월 13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예, 아로마 센터 5층 500호에서 열립니다. 여기 문의 번호 여기 적혀 있고요. 323737-0691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이클 신 박사 출판 기념회 10월 13일 오후 5시부터 열리고요. 8시까지 트럼프에 관한 오해와 진실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판 기념회를 갔습니다. 마이클 신 박사께서요. 먼저 펜실베이니아 버틀러 이 인파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10만 명이라는 얘기가 있고 뭐 8만여 명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원래 펜실베니아 주 경찰에서 이거를 발표해야 되는데 발표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왠지 트럼프를 띄워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에 발표를 안 했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보통 발표하거든요.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준단 말이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펜실베니아 경찰에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 카말라 해리스가 이런 유세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인파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연설 실력이 된다고 보십니까? 카말라 해리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자기가 암살당할 뻔한 장소 다시 찾아가지 않거든요. 다시 찾아가서 정말 중요한 주니까 펜실베니아 그리고 버틀러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여기에 컴백해가지고 10만여 명 앞에서 유세를 한다. 네,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오후 6시 11분, 6시 11분은 코리 컨템포어가 총에 맞아서 사망한 그 시간이죠. 토마스 매튜 크룩스 저격범 토마스 매튜 크룩스 총에 맞아서 사망한 시간인데 그래서 지금 묵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올해 11월 선거에 꼭 투표에 참여하라고 독려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걸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암살당할 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총 맞고 나서 총에 이렇게 맞고 나서 이렇게 피를 귀에서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도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Fight, fight, fight.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고 그랬어요. 한 명은 비행기 올라타면서 이렇게 계단 위로 올라가다가 넘어지는데
조 바이든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총 맞고 암살당할 뻔한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용기를 발휘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택하겠느냐? 그렇게 유권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하고 저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지난주 토요일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엄청난 인파를 앞에 두고 유세를 한 것에 대해서요. 근데 메인스트림 미디어만 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 프로파간다만 보고 있으면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이게 여기에 그 리플을 단 거예요. 엘 룩북이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에릭 룩북이 직장에서 나는 깊은 바다에 빠져들고 있다. 오늘 트럼프와 미국을 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모습이었다. 우리는 두 개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나는 진실의 세계에 있고 그들은 The View, 이거 ABC 뉴스의 완전 프로파간다 쇼죠. The View의 잘못된 정보의 세계에 있다. 심지어 지식인조차도 거짓말을 믿는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이 말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X를 보는 사람들은 진실을 접하고 X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진실을 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Victory is not enough. It must be absolutely decisive victory. 그냥 승리로는 안 된다. 압승을 거둬야 된다. 이렇게 압승을 거둬야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54% 이기고 카말라가 그러니까 득표율 54% 기록하고 카말라는 득표율 45.4% 머물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자릿수 이상으로. 그래야지 장난질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일론 머스크 보면은 애국 열사입니다. 진짜 애국적인 행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애국자라는 표현밖에 할 말이 없어요. 최근에 하는 걸 보면은. 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 term far right has been watered down so much by the legacy media as to render the term meaningless by historical standards, which is a terrible thing for them to do.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언론들 보세요. 극우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국에 이렇게 번역 보도된 그 언론들 보면은 극우라는 표현을 써도 극좌라는 표현은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The rabbit hole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극우 라벨을 더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 라벨은 현재 너무 느슨하게 적용되어 진정한 극단주의 사례를 가려내는 데는 사실상 쓸모가 없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들을 비방하는 데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 far right라는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카말라 해리스,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두고 극좌라는 표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조 바이든이 펼친 정책들 보십시오. 극좌예요. 최소한 버락 오바마는 Deporter in Chief, 추방 대통령이라는 별명 있었습니다. 추방 많이 시켰어요. 버락 오바마는. 불법 체류자, 불법 난민들. 그런데 조 바이든 밑에 조 바이든 정부 아래 1200만 불체자, 불법 난민이 들어왔죠. 자,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지만은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허리케인 헐린으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재민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지금 뭐 2,000명 죽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사실상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찾아보면 한 2,000명은 사망자 2,000명은 나올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된 거는 200여 명이지만 227명입니다. 월요일까지. 그런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는 분위기 정말 못 맞춥니다. 정말 눈치가 없어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파악을. 이렇게 썼습니다. 레바논 국민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국민들은 점점 더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나는 레바논에서 고통받는 민간인들 안전과 복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레바논 모든 민간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아니, 이재민들한테는 달랑 750불만 주고 이거 보십시오. 밑에. 이를 위해 미국은 최근 분쟁으로 인해 이재민이 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레바논 국민들에게 식량, 쉼터, 물, 보호, 위생 이런 필수적인 필요를 위해 약 1억 5,7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거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레바논에 대한 미국 총 지원액은 3억 8,500만 달러가 넘는다. 아니 지금 이딴 얘기를 할 때입니까? 지금 이런 거 보면은 일부러 미국인들 약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허리케인 피해자 이재민들 중에서 보수 지역 이재민이 많거든요. 트럼프 지지자 지역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안 도와준 거 아니냐. 그냥 죽으라고.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염장 지르는 얘기나 하고 앉아 있고 10월 5일입니다. 이게 이틀 전에. 그러니까 밑에 보시죠. You are a tone deaf moron.
You can't be this dumb to post this right now. 어떻게 이렇게 돌대가리냐. 와니라 브라더릭도 돌대가리 아니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돌대가리라고 봐야죠. 팀풀도 보수 농객이죠. 보수 농객 이렇게 썼습니다. How the F is this real? 야,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Kamala announcing she gave our money to Lebanon for aid during a disaster. 지금 미국에 이렇게 재앙이 닥쳤는데 허리케인 헐린 때문에. 근데 레바논 사람들 챙겨주고 있는 이 모습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저는 이거 일부러 이런 식으로 염장 지르고 있다고 봐요. 자, 불법 체류자, 불법 난민 1200만 명 정도 들어왔는데 카말라 해리스는 대부분이 좋은 사람들이다. 착한 사람들이다. 그 불법 체류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미스인포, 디스인포를 저런 식으로 퍼뜨리고 있어요. 한 국가의 부통령이. 아니 이미 범죄 저지른 거 아닙니까? 미국의 불법이 뭐예요? 불법이. 법을 저촉한 행위 아닙니까? 그럼 그게 벌써 크리미널 아니에요? 범죄자 아니에요? 그리고 살인범 많고 강간범 많고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불법 난민들 중에서 강간하고 살인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자, 일론 머스크 정치활동위원회, 일론 머스크 팩이 청원에 서명하는 모든 스윙 스테이트 유권자에게 $47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7불.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하시면 여러분께서도 47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경합 7개 주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여러분들은 일론 머스크로부터 47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아메리카 팩은 지지자들에게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제2조 총기 소유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2조를 지지한다는 수정헌법 제1조와 제2조를 지지한다는 청원서에 서명하는 등록 유권자 1명당 $47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청원은 11월 선거일에 투표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다. 유권자 등록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다. 대신 아메리카 팩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단체는 헌법을 지지하는 스윙 스테이트에서 언론의 자유와 무기 소지권 이런 헌법을 지지하는 유권자 100만 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직접 유권자 등록을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닙니다. 예, 이제 referral 할 때. 그러니까 유권자들 중에서 수정헌법 1조와 2조 찬성한다는 그런 유권자를 찾아서 이렇게 서명을 받으면 47불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그 대목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하면은 47불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터커 클라우슨하고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바빠요, 아주 일론 머스크. 뭐 뉴럴링크, 스페이스X, X 그리고 테슬라. 거기에 지금은 이제 트럼프 캠프를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예,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터커 칼슨인데 만약에 트럼프가 지면은 나는 완전히 끝난다. 나 교도소에 몇 년 동안 수감할 것 같냐 이렇게 되물었어요. 터커한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나 완전히 끝난다 지면은. 만약에 내가 교도소 가면은 내가 우리 애들이나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미국 정치에 그렇게 보복 정치가 없었는데 조 바이든 때 이제 보복 정치가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상대로 이렇게 기소하고 탄핵시키고 유죄 판결받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암살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지금 미국이 심상치 않은 상태니까 이렇게 트럼프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거예요. 올해 선거가 사실상 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Musk says if Trump loses, this is the last election. 만약에 트럼프가 진다면 이게 사실상 마지막 선거라는 얘기예요. 사실상도 아니고 그냥 마지막 선거다. 왜냐하면 불법 난민, 불법 체류자가 지금 대거 경합주에 몰렸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몇 년 뒤면은 시민권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경합주가 다 민주당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그 대목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e fucked, dude. I'm fucked. If we lose, I'm fucked. It does seem that way. Like, you're like, Yeah, I'm like, it's gonna be tonight. If we lose, I'm fucked. it does seem that way. You can't just be like, you're like, Yeah, I'm like, how long do you think my prison sentence is gonna be tonight? Well, I see
My children, I don't know. Because it's not like you can say, well, yeah, I maxed out to him, but you know. 예, 근데 사실은 일론 머스크만 교도소 갈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지인을 통해서 최근에 들었는데요. 터커 칼슨도 만약에 카멜라가 이기면은 교도소 갈까 봐 예,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X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댄 번지노 비밀 경호원 출신입니다. 오바마 지켰었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난 힐러리 클린턴하고 함께 일해봤다. 그녀는 사악하다. 그리고 댄 번지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의 주변 요원들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는 끔찍했다. 그녀의 세부 사항을 조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처벌 과제로 간주됐다. 이보다 더 용병 같고 파괴적인 공인은 평생 만나지 못할 거다. 그녀는 당신들을 싫어한다. 여러분 모두를 싫어한다. 힐러리 클린턴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소셜 미디어에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한다면 우리가 질 거라고. We lose control. 사람들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밈을 이렇게 또 재밌게 글을 올렸습니다. 데이비드 설리번이라는 분이 타임 매거진의 제가 굳이 읽진 않겠습니다. 예. 자, 범죄를 저지른 불법 난민이 무수히 많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미국에 42만 5,431명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가 이거예요. 이민세관 단속국에서 발표한 거죠. 이 중에서 살인 혐의 13,099명, 강간 혐의 15,811명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자 42만 5,431명. 이거를 누가 카말라한테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그대로. 카말라는 불법 체류자, 불법 난민들 다 착한 사람들이고 범죄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알렉스라는 분이 X에 글을 올렸습니다. 매일 턴다운 서비스, 하루 3끼 식사, 건강보험, 직불카드까지 제공하는 뉴욕시 호텔에 숙박하는 불법 체류자. 근데 허리케인 헐린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 시민들에게는 750불만 대출. 말이 필요 없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검은색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토요일 펜실베이니아에서 자기는 다크 마가다 이랬죠. 자기는 찐마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엄청난 빅뉴스 하나가 터져 나왔는데요. 애리조나주 검찰총장이 비밀 유권자 명단 및 시민권 분쟁으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자, American First Legal이라는 단체는요. American First Legal이라는 단체는 2004년 법에 따라서 시민권을 증명하지 못한 21만 6천 명 유권자 명단 공개를 거부한 애리조나 총무처 장관 에이드리안 판테스를 코딩 오류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보수 성향의 이 단체는 정부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밝혀져야 될 사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선거 장난질이죠. 2020년 때처럼. 2020년 때 선거 장난질 얘기조차 할 수가 없었죠. 공개적으로. 소셜미디어에서도.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다 아실 겁니다. 예. 2020년 때 대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올해 11월 선거에서도 그게 가장 걱정되고 뉴욕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벌써 내러티브를 그쪽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에 승자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이제 그게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그렇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흰신 의무화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군대가 미군이요. 그래서 그렇게 지시한 군 멤버들은 즉각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해고하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뭐 피자 스캔들 잘 아실 겁니다. 피자 스캔들 그러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위키리크스, 존 포데스타 전 선대본부장 이메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분 중에 한 명이 이 여자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출신인가요? 유고슬라비아 출신 맞아요. 마리아 아브라모비치. 이 여자만 나오면 끔찍하죠. 그냥 미국 정치가 얼마나 사악한지는 이 여자를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 세르비아요. 근데 네이버에 이렇게 훑어보니까 굉장히 좋게 써 있더라고요. 그냥 세르비아의 개념 예술가다, 행위 예술가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온갖 논란이 많은 아줌마인데, 아줌마가 아니고 거의 뭐 할머니죠, 할머니. 거의 뭐 80이니까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한테 우크라이나 학교 재건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한테 우크라이나 홍보대사가 돼서 학교 재건을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를 엄청나게 또 지지하는 걸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그러니까 이제 존 포데스타 전 선대본부장하고도 굉장히 좀 존 포데스타하고 그 형 토니 포데스타하고도 굉장히 막역한 사이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큰 뉴스인데요. 이 뉴스를 끝으로 이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인 인플레이션 우려로 카말라 해리스와 민주당을 떠나고 있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아시안 아메리칸 보를 유권자 서베이 따르면은 이제 7월 조사였는데요. 한인 38%, 미주 한인 38%가 민주당원이고 25%가 공화당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꽤 많이 따라잡은 거예요. 그 전에 2020년 때만 해도 51%가 민주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57%가 매우 중요하다, 33%는 아주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극히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각각 57%, 33%입니다. 58%는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인플레이션 이슈가. 그래서 시카고대에서 지난 4월하고 5월 조사했을 때는 트럼프 지지율이 한인들 사이에서 27%에 불과했는데 9월에는 35%로 이렇게 올랐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더 올랐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텔레프롬프터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멀라 해리스 보면 이렇게 즉흥 인터뷰를 못하죠. CBS하고 인터뷰해가지고 완전 폭망했는데 한번 볼게요. 텔레프롬프터가 계속 32데이, 그러니까 32일 남았다고 나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게 멈췄나 봅니다. 화면이. 그래가지고 32day, 32day 계속 반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So 32 days. 32 표정이 days. 일그러졌습니다. Okay, we got some business to do. All right. 32 days. And we know we will do it. And this is going to be a election. So 32 days. 32 days. Okay, we got some business to do. We got some business. What your critics and the columnists say. Okay. They say that the reason so many voters don't know you is that you have changed your position on so many things. You were against fracking, now you're for it. You supported looser immigration policies, now you're tightening them up. You were for Medicare for all, now you're not. So many that people don't truly know what you believe or what you stand for. And I know you've heard that. In the last 4 years, I have been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I have been traveling our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I have been traveling our country. And I have been listening to folks and seeking what is possible in terms of common ground. I believe in building consensus. We are a diverse people, geographically, regionally, in terms of where we are in our backgrounds. And what the American people do want is that we have leaders who can build consensus, where we can figure out compromise and understand it's not a bad thing, as long as you don't compromise your values, to find common sense solutions. And that has been my approach. 그러니까 60 minutes 인터뷰 폭망 딱 느낌으로도 알 수가 있죠. 카말라가 국경 이런 메디케어 그리고 프래킹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에 있어서 플립플롭 계속 입장을 번복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워드 샐러드 완전히 앞뒤 전후 맞지도 않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럼 나의 가치관은 그대로 바뀌지 않았다. 그런 헛소리 워드 샐러드로 일관을 했습니다.
이제 주위에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이번에 트럼프가 이기는 거 맞냐고 11월 선거에서 한인분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셀러리맨 분들도 마찬가지고 인플레이션 이슈에 있어서 민주당을 많이 탓하는 모습입니다. 예, 바이든 정부, 카말라 정부. 결국에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 찍을 거고 카말라가 이길 테고요. 텍사스나 오클라호마, 뭐 캔자스 이런 데는 당연히 이제 트럼프가 이길 겁니다. 뭐 오하이오나 플로리다 마찬가지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버지니아하고 미네소타는 인플레이예요. 예, 버지니아하고 미네소타도 저는 경합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 이긴다고 봅니다. 펜실베이니아 이긴다고 이번에 특히 버틀러 잘 간 것 같아요. 10만여 명이나 올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대성공을 거뒀고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X 트위터를 테이크오버를 하면서 그게 이제 저는 큰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 봐요. 일론 머스크가 X를 산 이후에 생각이 바뀌었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일론 머스크 때문에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그 X에 나오는 그 정보들, 내가 몰랐던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저는 트럼프가 다 테이크오버 이긴다고 보고 미시간하고 위스콘신도 이긴다고 봅니다. 미네소타하고 그리고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곧 민주당이 장악해 왔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표차가 많이 좁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35대 65 수준이었거든요. 지난 2020년 대선 때. 근데 올해 선거에서는 최소 40대 60. 제가 바라는 건 한 45대 55까지였으면 좋겠는데 40대 60까지는 이렇게 좀 추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잖아요. 예, 캘리포니아라고 또 공화당 언젠가 공화당 찍을 수도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뉴욕도 마찬가지고 뉴욕은 지금 많이 추격했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후원금이 몰립니다. '아 이번에 가능성을 봤네. 다음에는 더 좁힐 수 있고 다음 주기 때는 역전할 수가 있겠구나.'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진정 구독, 라이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